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둘째 주 알짜 뉴스입니다. 지난주에는 CES에서 올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주요 제품들이 많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 있는지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램 값이 앞으로 3년간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시장조사기관 아이서플라이가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PC 제조사들은 메모리 용량 늘리기 경쟁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도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면 한 대에 한해서 전파 인증을 받지 않고 들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CES에서 선보인 차세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들 중에서 6, 7종가량이 상반기에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CDMA 아이폰 출시와 함께 유통정책을 바꿀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국내에서도 SKT와 LG U+를 통해 아이폰 공급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000만 대 이상 판매할 스마트폰 후속 모델들을 다음 달 스페인에서 열리는 이동통신 전시회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방학철이라 게임 관련 기사들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 11일 오픈한 테라가 첫날 동시 접속자 16만 명을 넘어서 아이온의 기록을 깨며 PC방 인기 순위에서도 3위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리자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대격변이 출시 한 달 만에 470만 장 이상 판매되며 사상 최대의 1개월 PC 게임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게임 업체 NC소프트의 프로야구 9번째 구단 창단에 대해 KBO는 찬성 의견을 모았지만 승인은 유보했습니다. 이에 NC소프트는 계속 창단 준비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가 PC방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금지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360 키넥트가 출시 60일 만에 전 세계적으로 800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아이폰 구입 후 1년 이내에 배터리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한다면 서비스 센터에서 테스트를 거쳐 급감 배터리로 판명되면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국내 통신업체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 앞서 나간 가운데 IT 서비스 업체들도 올해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여 격돌이 예상됩니다. KT가 아이폰용 내비게이션 앱 올레내비를 새롭게 선보이며 SKT의 티맵과 위치 기반 서비스 시장을 놓고 경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페이스북은 성장하고 있는 반면 트위터는 하락하고 있다는 코리안 클릭 자료를 인용한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서드파티 사용자들은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11년형 에어컨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이어지는 강추위 속에도 아이러니하게 에어컨 판매 경쟁이 뜨겁습니다. 100% 아이폰으로만 촬영한 박찬욱 감독의 파란만장이 이달 말 개봉할 예정인데요. 스마트폰이 또 어느 영역까지 사용될지 흥미롭습니다. 올해 PC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얼마 전 인텔이 공개한 차세대 CPU 샌디브리지가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어떤 기능들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홍진욱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인텔은 코드명 샌드브리지로 불리는 새로운 프로세서 2세대 코어 i3, i5, i7을 선보였습니다. 32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이번 2세대 코어 시리즈들은 모두 그래픽 코어를 CPU에 내장해 별도의 그래픽카드 없이도 그래픽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픽 코어로는 인텔의 HD 그래픽스 2000과 3000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래픽 성능이 기존 1세대 i3 제품에 비해 대폭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다이렉트X 10.1을 지원해 게임에도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또한 HD 기술과 HDMI 1.4를 지원해 고화질 동영상도 무리 없이 재생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도 기존 네알렘 아키텍처 대신 링버스 아키텍처를 사용해 프로세서의 성능을 높였습니다. 일부 모델에서는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하이퍼스레딩 기술을 사용해 스레드를 2배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 코어의 성능을 높여주는 터보부스트 2.0 기술이 탑재된 것도 특징입니다. 이 기술은 i5와 i7에만 적용이 되는데 1세대에 적용됐던 터보부스트 기능에서 인공지능의 전력 관리 기능이 더해져
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터보부스트 2.0은 CPU뿐만 아니라 그래픽 코어에도 적용되는 등 활용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새로운 2세대 코어 시리즈는 2300과 2400, 2500과 같이 모두 2000 시리즈로 출시됩니다. 배수락이 해제되고 HD 그래픽을 3000을 사용하는 K 모델도 곧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이번 프로세서는 기존의 1세대 프로세서에서 사용됐던 1156 소켓 방식 대신 1155 소켓 방식의 메인보드를 사용합니다. 두 소켓은 모델명으로 보면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세대 코어 시리즈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는 메인보드로는 현재 H67과 P67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H67 칩셋만 그래픽 출력이 가능합니다. 인텔의 이번 2세대 코어 프로세서의 출시로 CPU 시장은 물론 중저가형 그래픽카드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잇 홍진욱입니다. 컴퓨터 모니터의 소비 전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나와 리서치 모니터 판매량 분석을 보면 지난해 6월 인기 있는 모니터 소비 전력은 40에서 45W였지만 6개월 뒤에는 10W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처럼 소비 전력이 낮아진 데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한 모니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저전력이 트렌드가 되면서 모니터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IPS 패널을 탑재한 모니터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저전력 제품이 마냥 인기를 끌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내다봤습니다. MSI 코리아는 인텔 샌드브릿지 모바일 프로세서를 장착한 게임용 노트북을 출시합니다. 인텔 코어 i7 2630QM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장착해 다이렉트 X11을 지원합니다. DDR3 6기가 램과 1테라 하드디스크를 장착했습니다. 아수스의 국내 유통사 ST컴퓨터는 무소음 LP 방식을 지원하는 그래픽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무거운 3D 게임을 위한 컨셉보다는 발열이 적고 무소음 환경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제품으로 쿨링팬 대신 웨이브형의 대형 히트싱크를 장착했습니다. 띵크웨어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일부 사용을 채용한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 유리 패널을 채용해 정전식 터치를 지원하며 지도 축소 및 확대 시 멀티터치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와이파이 모듈을 탑재해 인터넷 이용은 물론 스마트폰 테더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센드는 USB 3.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내놨습니다. 차세대 USB 3.0의 장점을 살려 기존에 비해 2배에 이르는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향 가는 길, 자동차에 준비해두면 유용한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요. 이번 주 알짜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